안녕하십니까. 대선을 맞이해서 여러 그 후보들의 공약과 그 다음에 그 행보를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나경원 후보인데요. 두 가지를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이화장이죠. 이화장. 종로구에 있습니다. 이화장. 어느 그 대선 후보로서는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기 주자로서는 첫 방문이다. 이화장. 어느 그 방문한 요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을 겨냥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그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화장을 방문했는데요. 마침 이게 그때 봄에 눈, 춘설, 약간 이게 봄인데 눈이 내리는 춘설, 이건 상당히 그 좋은 징조입니다. 그 봄에 눈이 내리니까 상스러운 춘설이 내리는 날, 어제 그 종로구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저 이화장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갔더니 춘설,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 위로는 이제 그 햇살이 비쳐서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뭐 가장 우리 해방 이후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상당히 그 유심히 오랫동안 그 글귀를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지금 아마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저도 이게 여러 번 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미망인 조혜자, 조혜자, 이분이 그 반갑게 나경원 의원을 껴안아주고요. 이런 이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대통령 나와야지, 덕담하면서 그 안내도 하고 직접 껴안아주고 조혜자 여사가 아주 이제 그 환대를 했습니다. 실제 그 대선 주자로서 옛날에 뭐 찾은 분은 많죠. 그 당대표 황교안 대표도 자주 갔고요. 실제 당대표로서 그 간 분이나 옛날에 뭐 총리 김종필, 뭐 JP 박뭐 이런 거 많은데 공식 대선 선언하고 간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도 그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에 보면 아담하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조그만 방에 조각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그때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내정해야 되잖아요. 뭐 국무총리부터 뭐 부총리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조각한다 그러잖아요. 조각. 그 좁은 작은 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각하는 그 조각당, 그게 그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너무 작아. 보면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런 데서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건국했구나.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그 진짜 한번 꼭 가봐야 된다 저는 봅니다. 조각당. 그쪽도 그 했고 나경원 의원이 조각당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 하면 가장 여러 업적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뭐 큰 업적이 그 한미 동맹, 그 다음에 그 농지 개혁, 그리고 이제 그 무상 초등학생 의무 교육, 문맹을 없애잖아. 의무 교육, 그 다음에 그 농지 개혁,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꼽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뭐냐면 그 한미 동맹 이걸 이게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종전 선언하면서 이게 뭐 평화 조약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그러면 이게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 종전 선언이 되고 북한하고 이게 평화협정 체결하면 그러면 이게 주한 미군은 존재 근거가 없거든요. 그걸 이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때 막아냈다. 나도 이게 그 한미 동맹 상당히 그 옛날에 내가 원내대표 할 때 막아낸
이런 이제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이영일 의원하고 전 의원이죠. 이영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이영일 이분에게 어떤 분이냐? 삼선 국회의원 지난 이제 그 국회의원입니다. 이영일. 근데 이분이요 4.19 혁명 때 4.19 때 그 서울대 물리대 그 재학 중에 혁명 유공자입니다. 4.19 혁명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이게 그 4.19 혁명이잖아. 근데 이영일 의원이 4.19 혁명 주역인데 근데 나중에 역사적인 대화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혁명 유공자들 데리고 이승만 박사 묘역이 국립묘지 있죠. 국립묘지에 그 방문한 따라서 그 오히려 4.19 혁명의 주역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서 묘역에 참배하는 역사적인 대화해를 이끈 이분이 이영일 전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과 대담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이화장을 방문한 걸 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냐면 이제 가능하면 여러 후보들하고 이제 힘을 합치는 게 맞다. 좀 전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김문수 후보하고도 내가 햄버거 집에 회동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로 합치고 뭉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대로 직격탄을 날려버렸네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후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랬더니 바로 이제 한동훈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 왜 한동훈이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느냐? 이랬더니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근데 한동훈이는 오히려 우리 당이 배출한 우리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을 선동했다. 그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요, 얼마 전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이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에 근데 또 당대표 처음에 바로 한동훈이 또 출마했잖아. 그때 한동훈하고 이제 원희룡,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경선했는데 그때 한동훈이가 뭐라 했습니까? 정말 당을 위해 싸우다가 재판받고 있는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이거 법무부 장관이면 공소 취소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재판이 결과도 안 나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몸싸움 할 수도 있죠. 엄청난 유혈 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몸싸움 흔히 있는 일이었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기소해가 지금 재판이 끝이 안 나고 있거든. 몇 년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좀 검토해서 공소 취소할 수도 있고 그걸 좀 이야기했다 해서 마치 엄청나게 혼자 뭔가 불법 청탁을 한 것처럼 자기 혼자 살라고 몰래 한동훈한테 장관 좀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몰래 불법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폭로를 해버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한동훈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때 국민의힘이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완전히 의회 독재 폭압 앞에 저항하다가 이제 탄압받아 기소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그러면 이제 같은 당의 대표로서 아픔을 같이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는 이런 이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 마치 나경원 후보 개인적으로 혼자 살려고 불법 청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폭로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그때 분노했습니까? 이것만 봐도 같이 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위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탄핵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한동훈이 아닙니까? 물론 한동훈이 말은 내가 투표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투표권이 없지. 그럼 네가 계엄 막았냐? 계엄은 네가 막을 수 있냐? 근데 국회 본회의당 왜 들어갔냐?
계엄도 투표권이 없고 탄핵도 투표권이 없는데 계엄은 자기가 막았다 하고 탄핵은 내가 안 했다, 내 투표 안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봤습니까? 본인이 탄핵을 찬성하니까 본인 계보 의원들이 나서가 했는데 이걸 내가 투표했습니까? 왜 내보고 뭐랍니까? 그러면서 계엄은 또 지가 한 표도 행사 안 해놨고 지가 막았대. 그러게 오늘 나가서 뭐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는데 야, 그럼 이게 아버지가라도 탄핵할 거냐? 너 아버지라도 탄핵할 거냐고. 그게 후레자식이지, 호로자식이지, 오랑캐, 호로자식. 아버지라도 탄핵할 거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도 안 되는 게 한동훈이가 오늘 라디오 김태현에 나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을 거라고. 근데 계엄하고 또 탄핵은 다르잖아요. 계엄이야. 계엄하면 뭐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엄은 반대할 수 있죠. 그러게 그런 데서 탄핵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너 아버지라도 탄핵할 거냐고. 네가 너 아버지 대통령, 네가 국회의원 탄핵할 거냐고. 그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 이야기를.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야 이게 모든 우리 자유파 보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람에게 누구나 한동훈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날린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제가 보기에 실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4강이 상당히 유력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승민도 불출마했고 원희룡도 불출마했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 존재감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저는 4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상당히 또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나 동정 이걸 상세하게 보도 방송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나경원 의원 상당히 선전을 기원하고 앞으로 계속 어떤 공약이나 또 특기할 만한 동정이 있으면 상세하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